오케이. 그럼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GTX와 관련해서 특히 창동력 지상화 관련한 부분, 현재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면서 후보별로 GTX를 추가로 신설하거나 연장하려는 공약들이 현재 활발하게 논의 중인데요. 추후로 또 변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A 노선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GTX C 노선 같은 경우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현대건설 콘소시엄으로 결정이 됐고, 현대건설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는 다르지만 한 집안 식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 아이파크가 붕괴 되면서 현대건설 쪽에서 형님 누나가 또 도와주고 이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금 압박이 있을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창동력 C 지상화가 해당 지역 주민들, 해당 자치구에서는 현재 민원 제기라든가 감사 청구까지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세훈도 현장에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 파악을 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현재 국토부 입장에서는 실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입장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한번 간단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9월 14일 날 보면 3천억 추가 투자 부담 GTX-C 왕십리역 신설, 추가 신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자, 성동구의 가장 큰 관심사는 GTX-C 노선 왕십리역 신설이었고 23만 명의 이 성동구 구민들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국토부에 청원을 했습니다. 국토부는 왕십리역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을 그때 당시에는 2020년 9월 달에는 내비치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23만 명이 육박하는 많은 지역 구민들이 요청을 하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왕십리역이 추가 역사가 신설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국토교통부가 왜 거절을 했었냐면, 여기 보시면 왕십리역을 추가 정차역으로 할 경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되고, 왕십리역의 경우 신설 비용이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정이 돼서 이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가장 큰 논의가 됐었죠. 근데 이 3천억 원을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민간사업자가 이 운행을 통해서 운행 수익으로 충당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냥 추가역 신설을 3개까지 허용을 한다는 입찰 공고를 냈을 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3천억 원이라는 금액이었어요. 자, 현재 이 기사는 2020년 9월달 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가 2022년 1월 새해 벽두잖아요. 그런데 이 창동력 지상화 관련해서 노원 3천억 원의 행방이 밝혀진 것 같아요. 자, 아까 본 기사는요 2020년 9월달 기사였고 지금 보고 있는 기사는 2022년 1월 17일 저번주 기사입니다. 자, 지하로 간다던 GTX가 지상으로 건설사 현대건설 콘소시엄은 3천억 원을 행지하게 됐다. 그때 당시에 왕십리역 추가역 신설에 3천억 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23만 명이 육박하는 구민들이 청원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압박을 받아서 엄청나게 정치적 외압에 시달렸겠죠. 그 3천억 원을 이쪽으로 빼돌린 게 아닌가. 왕십리 쪽의 추가역 신설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현대건설 콘소시엄 측에서는 건설 비용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않고 이 창동력 지상화를 돌려놓고 그 3천억 원을 왕십리역 추가 신설로 돌린 게 아닌가, 이런 현재 비판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수도권 광해급행철도 C노선이 당초 기본 계획과 달리 서울 창동 도봉산 구간을 지상화를 해가지고 경원선 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일각에서는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꼼수를 쓴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GTX C노선 우선 협상 대상자는 현대건설 콘소시엄인데 현대건설 콘소시엄은 당초보다 3천억 원 정도 비용이 줄어서 그만큼 이익을 보게 됐다. 그런데요, 아까 봤듯이 왕십리역 추가 신설에 3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전략된 비용을 아마 왕십리역에 투자를 해서, 왕십리역은 승하차 환승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에서 수익을 뽑아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현재 그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적으로도 참 애매하죠. 타당성 조사 보고서 제출 때까지는 이 창동역 부분이 지하철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GTX 시창동 도봉산 구간이 1개월 뒤에 기획재정부 심의 요청 과정에서 지상 구간으로 변경돼서 고시됐다. 근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국토부 입장에서는. 3천억 원대 예산이 달라지는 중대차원 변경 사항임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여기 지도를 보면 최초에는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창동리에서 도봉산까지 이 실선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실선은 지하죠, 지하로 운행을 하겠다는 거고, 이 민자사업 심의 요청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기재부에 요청한 거에는 이런 식으로 지도가 바뀌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실선으로. 이 실선은 지상철입니다. 지상철. 그러니까 창동하고 도봉산 이 구간을 그대로 지상으로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GTX는 지하 50m급 대심도에서 운행하고 있는 철도잖아요.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소음도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 구간을 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근방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현재 전철 1호선의 경우 해당 구간을 통과할 때는 평균 시속 50km로 줄여가지고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이 진동을 느끼고 있다. 만약 GTX가 지상으로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 시속 90km 이상, 120km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주변 건물 내구성이라든가 소음 진동에 노출이 될 것이다. 사업자 부담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계획을 변경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창동역의 경우 1호선과 4호선 정거장이 고가 형태에서 지하 40m 대심도를 지난 GTX 정차역을 설치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 창동역 지하 승강장 건설과 도봉산 4km 구간을 지하화를 하려면 경운선 선로를 공유하는 것이 되는데 지상화를 하게 되면 3천억 원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최초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 내건 공고문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기존 경운선 철로를 이용해서 지상 노선을 공용하고 최소 보상비로 지하에 역사를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도봉산 창동 구간은 기존 경운선 하부를 통과한다. 그러니까 지하화를 하겠다,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었는데 한 달 후에 기재부로 넘어올 때는 경운선 하부가 아니라 하부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지상 철로를 그대로 이용하겠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만약 창동역과 도봉산 이 4km 구간 안에 지상화를 하게 되면 시속 120, 적어도 90km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주변 학교시설이라든가 아파트에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 보시면 1호선 경원선과 인접한 초, 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1호선과 주변 학교가 200거리인데요. 가장 거리가 작은 곳이 25m에 있는 자운초등학교고, 도봉고등학교가 208m, 북서울중학교 197, 도봉중학교 81m, 서울문화고등학교 200m, 가인초등학교 105m, 자운초등학교 25.4, 엄청나게 가깝네요. 창동초등학교, 물론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하겠죠. 현재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도 해당 시공업체에서 진동이나 소음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일초 162, 월천초등학교 114. 현재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또 이거에 못지않게 가까운 곳에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곳이 있는데, 만약에 지하화되지 않고 창동역하고 도봉산 구간이 지상화가 되면 오히려 교통 편의성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지상화가 되면 오히려 똥값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역 주변이라 가격을 유지는 하겠지만 소음 진동에 노출이 된다면 창동역 도봉산 구간의 지상 아파트들은 상당한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 1월 25일 어제죠. 어제 보면 도봉구에서 GTX C 노선을 지상화를 반대한다 하면서 공익감사를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이 지상화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절감시켜줬다. 그리고 주민에게는 막대한 소음 분진 진동에 피해를 주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감사 청구를 했고, 오세훈도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역을 신설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이쪽에서 3천억 원을 떼어다가 이용객이 많고 환승 인구가 많은 왕십리역을 뺑뺑이 잘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3천억 원을 이쪽으로 전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입장에서는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하화를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대선이 지나고 나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아마 창동역 도봉산 구간은 지상으로 건설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 정치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넉넉고 있으면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물론 대선 공약이 GTX-C 추가 건설이라든가 연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반영이 돼서 지하화를 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넉넉고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3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지하화를 하려고 할까요? 그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당 도봉구 지역 주민들은 정신 차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오늘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